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요. 나사에서 공기정화 2위에 오른 바로 관음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음죽은요, 야자 나무과예요. 굉장히 키우기도 쉬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뭐 30년, 40년 전부터 항상 키워온 식물이 있어요. 군자란하고 관음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갈이 하러 오시면요, 뭐 부모님이 키우다가 주셨어요. 보통 뭐 얘는요, 10년, 20년. 이렇게 된 나무가 가장 많은 게 바로 관음죽 군자란인데요. 우리 관음죽은 원산지가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정말 우리나라 식물이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키웠던 식물인데요. 조금 인기가 좀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또 실증도 나기도 하고 얘가 또 잎이 좀 타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워서 좀 안 키우셨는데 요즘 다시 공기정화 식물 2위로 올라가면서 사람들한테 확실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관음죽 잎이 타지 않게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음죽이요, 포르말데히드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워낙 탁월해요. 그래서 실내에 두시면은 사무실도 좋고 집도 좋은데요. 화장실에 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아마 죽을 것 같아요. 통풍이 안 돼서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암모니아 능력이 좋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음죽, 종려죽 있어요. 이 종려죽 진짜 멋있죠. 굉장히 오래된 종려죽인데요. 종려죽, 관음죽 같은 과예요. 형제지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관음죽은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잖아요. 색깔도 굉장히 진하죠. 근데 종려죽은 색깔도 연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여성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여신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종려죽은 진짜 큰 종려죽인데요. 회사 로비 같은 데 두면 진짜 멋있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종려죽의 가격이 조금 비싸고요. 관음죽은 부담 없이 사실 수가 아마 있을 텐데 종려죽은 지금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관음죽, 종려죽 다 꽃이 펴요. 예, 그래서 꽃은 행운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고 하는데 그냥 피지는 않아요. 몇 년 지나야지, 보통 뭐 7, 8년은 키워야지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행운목하고 비슷한 향이 나는데 행운목은 진한데요. 관음죽은 굉장히 은은한 꽃향이 나서요. 꽃이 핀 분들께서는 저희한테 오셔서 자랑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음죽 키우셔서 이렇게 행운이 오는 꽃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직은 행운목 관음죽 꽃향을 아직 못 맡았는데 꼭 맡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관음죽, 무늬 관음죽이거든요. 무늬 관음죽도 아주 키우기도 쉽고요. 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관음죽이요. 그렇다면 잎이 타고 이래서 조금 실망했던 분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죽은요, 작게 키우셨다가 대형으로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보통 뭐 20년, 30년 키우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다 뿌리 번식이고 또 포기 나누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키우시다가 화분을 2개, 3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정말 많은 게 관음죽인 것 같아요. 관음죽은 보통 이제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문제는 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탈 때 어떡하나 걱정이 정말 많으신데 다 물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올 때 모래에다 농장에서 다 심어서 와요. 그만큼 물을 주면 쫙 빠지라고. 다 관음죽은 모래에 심어 오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모래 엄청 무겁고요. 모래가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진흙이나 바트게 있었다면 빨리
분갈이 해 주셔야 되고요. 흙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배양토 좋아요. 그런데 배양토에는 마사나 펄라이트를 한 50% 섞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토도 좋아요. 근데 상토에는 상토만 심으셔도 되고 상토에 뭐 10%, 20% 정도 펄라이트나 마사를 또 섞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항상 배수가 잘 되게, 통기성이 잘 되게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햇빛은요,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많이 드는 창문가도 좋고요. 또 해가 들지 않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키우기가 되게 쉬운데요. 너무 직강 있죠? 그럴 때는 좀 잎이 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아마 잘 자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음죽을, 종묘죽을 키우면서요, 잎이 자꾸 타요. 이런 경우는 영양 부족일 때 그래요. 그래서 영양제를 꼭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은 꼭 영양제를 주셔야 되고, 겨울에는 따로 영양제 안 주셔야 되는데, 영양 부족일 때는 잎이 누렇게 타고요, 새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좀 엉성해요. 그래서 이거 10년 이상 키웠는데 영양제는 저는 준 적은 없는데 애들이 영 시원찮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럴 때는 영양 부족일 때, 그러니까요. 혹시 혹여라도 흙이 배수가 안 되는 흙이라면 뭐 그냥 집에 있는 흙을 대충 심었다, 이런 경우도 분갈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제가 부족하다면 영양제도 넣어 주시면 다시 새순이 예쁘게 나오니까, 얘는 또 장점이 있어요. 뭐 상태가 나빠져도 환경만 다시 좋아지면 통풍이 잘 되고, 이런 곳에 영양 주고 그러면 다시 새순이 예쁘게 나오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정성을 들여서 키우시면 바로 예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음죽은요, 추위에도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온도는, 최적 온도는 20도에서 25도 딱 좋고요. 그리고 관음죽 같은 경우는 0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도 키우시기 딱 좋고요. 추위에도 아주 강하니까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묘죽은 더 좋아요. 종묘죽은 영하 8도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냉해를 입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겨울에도 신경 안 쓰시고 잘 키울 수가 있는데요. 종묘죽, 관음죽은 다 공중 습도가 굉장히 높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름에는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겨울에는 우리가 난방을 하잖아요. 거실에서 키운다면요, 그럴 때는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면 다시 또 잎이 타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무를 가끔씩 해주셔야지 잘 자라니까요. 겨울에는 분무 꼭 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종묘죽 멋스럽게 키우셔도 되고요. 우리 관음죽도 멋스럽게 키우셔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데요. 우리 종묘죽 키우면서요, 조금 애가 답답해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이 대나무과 느낌이 나는 나무들은 이 대가 보여야지 시원하고 깔끔하고 멋스럽거든요. 근데 종묘죽이 밑에서부터 잎이 쫙 나와요. 그래서 잎이 잘 그렇다고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럴 때는 대궁이 보이게 밑을 좀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새순이 나오는 걸 좀 잘라주셔서 밑에는 좀 시원하게 보이고, 위에만 이렇게 잎이 보이게 키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만약에 종묘죽이 지금 너무 무성해서 좀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 잎을, 밑에 있는 잎이나 가지나 이런 부분을 잘라서 큰 대만 이렇게 딱 내비두고 위에가 풍성하게 키우시면 조금 더 멋스럽게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종묘죽 키우시다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잎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건데요. 이 부분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예쁘게 잘 자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